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간 사람들은 시 공무원의 지위를 가져가면은 어떤 게 보장이 될지 모르지만 유통 여기 APC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산물 유통을 해서 손익이 나겠느냐. 손익이 안 나는 제로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생존권을 누가 담보를 해주겠냐. 만약에 농협에서 1년에 여기 운영을 해가지고 5억 적자 났다. 그럼 7개 농협, 5개 농협이 했는데 1억씩 그 각자 적자를 분담해서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직장으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8년을 했는데 누적 적자 8억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2개를 다 운영하는데 2개 다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생존의 문제에서 굉장히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주 그냥 응집된 힘으로 일단 내일 조합장 협의 그 부분을 원천 봉쇄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건지 일단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선 뭐 이 대표 경질 안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지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90점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당진시 관내 농협에서 여기 조공법인의 운영의 메커니즘과 생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니까? 이번 대표. 그럼 이번 대표 없이 여러분들 90점이 어떻게 작동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거 뭐 진짜 가장 시급한 게 내일 그 조합장 협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도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하고 우선 협의를 한 후에 좋다. 조합장도 어떤 의결을 하든지 우리하고 사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조합장 협의회에서 의결을 할 건지 우리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해라. 뭐가 지금 그렇게 급하냐? 우리가 왜 급한 거냐? 우리 생존권을 만약에 보면 여기 조합장들이 다 책임질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면 그럼 각 농협으로 뭐 4명씩 3명씩 다 저거 해달라고 그래요. 응?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윤준이 의원님들 얘기하는 거고 명태금 조금씩 줘가지고 내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퉁백에 프레시해야 돼. 응? 저는 소중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냥 명태금 조금씩 주면 된다. 아니 많이 주라고 하면 괜찮지. 그렇지. 청산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다 이거야. 다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의결 절차에서 청산을 다 하고 실제 시에서 다 넘겨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난 그거 농협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난 대부분 다 해주라고 나 이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분노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해.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줘? 응? 절대 안 해요. 이건 봐봐. 당진시 관내 농협 직원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데 뭐 여기 와서 명태금 조금씩 주고 퇴직직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이런 얘기는 하지. 와서 여러분들 수고한다고 도와주는 사람들 몇 명 있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당진시 관내 농민 700명 계약재배한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관내에서 계약재배해서 팔아준 농산물이 얼마예요? 최하 100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억 판매해주는데 학교급식 저기에서 뭐 돈 100만원 그 애호박 그거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 얘기요. 완전 이거를 갖다 침수 봉대해가지고 혹세 무민한 거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여기가 무슨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한 거지. 근데 조상현 씨가 그 원고 쓴 거 봤죠? 그 말미에 나오잖아. 30여 학교 납품하던 업체들하고 사장님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라고 그 결론을 익히 내놓고 왔다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응? 분노는 하는데 표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내일은 이거저거 체면 볼 거 없다. 조합장 협의하는데 다 일만 해요. 잠바 입고 이게 생계란 한 10개씩 넣고 가서 무조건 다 까대라니까 이거 회의 묻어고 옷 다 버려서 집으로 그냥 가게. 그리고 그렇게 빼뚜금처럼 낮 따르고 밤 따르게 그렇게 밀심 야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 생존의 문제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냐. 왜 당신들은 결정만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느냐. 우선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의결해라. 이런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라고 얘기요. 응? 한마디 틀린 거. 우리가 이러는데 왜 당신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도 안 하고 쓸데없이 결정해가지고 다 이러는 사람 어렵게 하느냐. 생존 것을 내가 뺏어가지고. 표현을 할 이건 때는 주장할 권리가 당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말은 잘하라. 말 실수하면 꼴도 잡힌다. 싸가지 없어 보이고 당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근데 좀 물리적 행동을 하는데 계란을 까봐. 그래서 깜빵 안 가. 네? 절대 안 가. 그럼 걱정하지 말고 다부지게 먹고 유튜브 동영상 좀 찍고서 갈 거예요. 식사 먼저 하시죠. 박 부장님이 하나씩 질문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시나 어떻게 한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 그 학교급식센터나 이 시와의 갈등 관계로 마음고생들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이부원 대표님께서 그동안 그 소회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민주화 투쟁으로 해서 참 우리 이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데모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공권력의 횡포를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달나라 간 지도 한 70년이 됐고 그래서 이 민주화가 정착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지방에서 이렇게 이 비민주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맛본다는 게 정말 이거 내가 우리나라 대한 조선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미 100년 전에 독립투사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지켜낸 이 나라에 결국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의 우리 민주화밖에 이룩하지 못했는지 정말 스스로도 기성세대로서도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시죠? 뭐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협상력을 이끌어내고 지금 저희가 투쟁하는 것도 이러한 진짜 잘해보자는 투쟁력이지 이걸 다 깨부시자 파괴해버리자고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협상력을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쟁을 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좀 최대한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끝까지 공권력의 횡포가 간다면 정말 정의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일본 놈을 물리치듯이 우리는 그러한 정신과 각오로 끝까지 불의와 싸우겠다 그런 각오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취재하면서 지난주에도 그 국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국장 얘기는 여기가 학교급센터를 비워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러면서 냉동실을 갖춘 시설을 이미 다 알아봐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거야? 그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여기를 언제 내일까지인가 비우는 거를 통보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1월 24일까지 비워줄 건지 안 줄 건지 또 비워달라.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그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임의로 결정할 맞아요. 수도 없고 비워줄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도 받지 않았는데 집부터 비워주고서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재산 정리라든지 최악의 경우에 파국으로 갈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윈할 수 있는 협의가 안 되고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재산 정리라든지 뭐 농식품부 승인이라든지 이 법인의 어떤 해산 절차를 거쳐서 나가도 지금 쉽게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집부터 비우라는 것은 이거는 삼척동자도 그 판단할 수 있는 너무 어리석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내일 조합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회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제일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럼 내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기남 씨. 네. 내가 답변하면 또 배우지도 못하고. 저희 센터 직원들 전 직원은 그 내일 총회 안건에서도 이제 지금 저희의 수장이시고 센터장님의 해임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총회에서 결정 사항으로 결정이 될 수 없게끔 저희가 일단 막는 게 저희 직원들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그리고 조합장들의 이런 무책임한 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에 그것도 같은 농협 식구의 조직의 수장을 단칼에 베어서 없애고 그 밑에 직원들을 자기 손안에 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그런 식보에 저희들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정말 같은 식구를 내치고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농협이라는 주체가 당진시 공권력 횡포에 언제부터 이게 휘둘렸는지 저도 그걸 궁금하고 그 주체자로서 조합 그 농협의 장로로서 모든 분들이 조합장들이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시의 공권력의 그 행동에 반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 없는 이 사태가 이 현실이 저희 같은 농협 그 하등의 직원으로서 답답함을 느껴요. 시에서는 현재 급식센터 직원들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데리고 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맨투맨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사전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부분들?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 이제는 뭐 입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시하고의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 저희- 접촉한 부분이 있었잖아. 네, 접촉한 부분은 뭐 많이 있잖아. 시청에서 이제 연락이 온 부분은 있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직원들을 이제 끌어갈 테니까 무슨 혜택을 줬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명확한 진짜 증거나 아니 그런 건 근기를 가지고 그건 상당히 있을 수도 없고 부족한 행위죠. 그러니까 회유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네, 그 부분이 사실이 이제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한테 회유의 손길을 뻗치고 있죠. 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구에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접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일부 그냥 그 직영화 찬성 단체에서 이제 몇 명이 이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2단계까지 만든 이렇게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영양사도 지금 이렇게 회유가 들어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박준수 기자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네. 해줘 보세요. 설명. 지난 10일 날 이제 저희가 그 뭐였지? 사연 좀 목소리 키워서 운영 큰 소리로 네. 크게 좀 얘기 좀. 예, 운영 간담회? 운영협의회 끝나고 저희가 그 피켓팅 하고 나서 그 환경국장하고 그 몇몇 직원들이 같이 그 김민호 과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가보니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이쪽에서 인원을 10명 정도를 데려갈 생각이고 또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 주에 있는 15일의 집회권에까지도 좀 문의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집회를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적극적으로 좀 물어봤었습니다. 배후에서 조정하는. 네, 배후에서 조정하는.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예.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세부적으로 집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까지 물어봐서 그거는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고, 세부적으로 지금 업무도 돌아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있는 직원들, 특히나 사무직 직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로 올 가능성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도 그렇고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저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이 장소를 그대로 여기서 고수하고 있는데 네.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합격 없이 가능해? 3월 2일부터? 우리 여기서 예상할 때 저희 쪽에서 해야 불가능할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장소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일부는 해결할 수 있어도 전체는 해결을 못할 거라고 저희. 공급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장소예요. 장소가 당진에서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마땅한 장소도 없고 건물도 현 상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했던 최은수 씨 그 얘기는 그 업체들의 그런 지금 움직임이라든지 또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 차량 대 차량으로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여기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럼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 있게 주민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6일 날 시장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1월 16일 날 수요일 날. 그때 제가 다른 기자가 이제 학교급식센터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얘기를 답변을 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압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압력의 핵심은 시금고를 회수해 간다라는 식으로 농협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시금고를 회수한다. 그러니까 농협 시지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 조합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발을 빼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실이 그렇죠. 아 그래요? 전혀 압력 행사한 게 없다라고 박 시장님은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를 동요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시지부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언론 아니, 발표도 있었죠. 당진 신문, 당진시대 신문하고 당진 신문에 회자가 됐죠. 네. 발표를 사실인 거는 사실인 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금고를 회수하는 거로 회수하는 걸 검토한다. 기사에 보도가 났는데. 그리고 모든 농협을 통한 보조금을 다 시장은 철회하겠다. 농협을 통한 보조금 정책을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제하겠다. 지금 농림식품부 예산이 1년에 약 20조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신딩 예산이란 말이에요. 20조 예산을 갖다 각 시도로 준다고. 그럼 충남도에 오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한 2천억 내외, 2, 3천억 될 거예요. 그래서 당진으로 오는 예산이 1,000몇백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에다가 시 예산을 일부만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당진시 농업 예산이 1,200억이다 하면 그 중에 삼농혁신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그 농가들한테 지원하던 예산 이런 것들을 자기네 임의적으로 다 개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개수 조정을 해서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을 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부지의 그 쏙새, 세척장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던 거를 규모화해서 특정 사업을 주는 거지 예산을 시에서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데 지속가능한 농업
걸 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농사 짓는데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때에 따라서 비료라든지 토양계량제라든지 뭐 저기 필요한 농기계 이런 것들을 농협을 통해서 보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으면 그 농협한테 그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농림 예산을 집행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 조합장님들은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들은 야 우리가 시하고 싸워서 이게 이거 싸우고 지구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은 거냐 이 사업을 왜 우리가 농협에서 해왔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혜택을 가는 것이냐 이거에 놓고 봐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적 측면으로 그냥 지원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시장 경제 원리만 놓고 볼 것 같으면 무엇하러 이거를 농업정책과에다 두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로 가져가면 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2018년도 작년에 양파가 가격이 키로당 얼마씩 여기서 수매했죠? 900원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350원, 400원, 뭐 450원 이랬어요. 여기서 50원 정도 더 해서 500원씩 3,000톤을 수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3,000톤의 물량이 여기서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시중에 풀리지 않으니까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또 계약 재배를 해서 쌀 농사 짓는 것보다 양파 농사 짓는 게 단위당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하는 거고 농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출자 출연을 해서 적자가 나도 그 사업을 해 오는 건데 그 근간을 흔드는 게 과연 농협이 잘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잘못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급식을 정책을 제정을 했던 참여연대라든가 학부모들은 익히 이런 큰 것을 못 보고 한두 가지 현실만 놓고 보면 야 농협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마트도 A라는 A라는 마트에 가면 이 생수가 500원인데 B라는 마트 가면 450원인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싼 것만 딱 찍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그래서 제가 농정 철학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게 사실이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농업정책 이 포커스가 맞았어야 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이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 급식으로 공급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근간을 흔드는 거죠 사실 이게. 양파 3,000톤이면 여기 당진에서 제일 큰 아미산만큼 쌓아놔야 되는 건데 그만큼을 취급을 하면서 양파 5알을 깨쳤다고 너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애호박 그거 정리를 한다고 하면 애호박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8년 동안 제가 여기 급식 여기 조공법인에서 취급한 물량을 공산품이니 뭐니 다 따져봤더니 한 1,600억 정도 1,6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600억을 취급하는데 여기도 직원들도 개수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 감사에서 2주간인가 20일간인가 와서 얼마예요? 20일간 감사를 다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이거는 아까 그 조상현 의원이 당진신문에 기고한 원고에서 보는 것처럼 익히 농협의 조공법인에서 하는 학교급식을 시장경제 원리를 끌고 가겠다고 벌써 4년 전 5년 전 프레임을 짰다라는 걸 본인이 답을 했잖아요. 그거에 시장이 충실하게 동의를 해온 거죠. 네. 그래서 난
당진시 농업정책은 없다. 그리고 삼농혁신을 주창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농업정책이다. 왜? 저도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협에 와서 33년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금융기관 지점장이 여기 와서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내면서 제가 공정하지 않고 가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농업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한 삼농이 뭐예요? 농업은 선비보다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잖아요. 농업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이 덜 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건 국가 식량 안보 주권적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보전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연간 20조씩 국민 세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김홍장 시장이 주는 거 아니라고. 또 농업은 다 기술로 기계화를 못해요. 필연적으로 물론 선진국에서는 기계화가 많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령화 되고 분야화 되고 지금 70, 80 되신 분들이 농사 지으신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인이 뭐니 도와주라는 게 정약욱 선생이 이야기한 삼농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홍장 시장의 철학이 삼농혁신의 철학이 있는 게 뭔지 명확하게 한번 우리 박 부장님 들어보셨어요? 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농혁신, 농업이 혁신의 대상인가요? 농민이 혁신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뭐 농업, 농촌이 혁신의 대상이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농업, 농촌은 공익적 가치로만 따져도 제가 벌써 10년 전에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160조라는 거예요. 홍수 조절 기능하고 요즘 당진이 지금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미세먼지 나오는 거 탄소 도화 작용하고 농촌 경관 유지하고 이런 공익적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부모들도 이런 박 부장님처럼 저희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난 그래서 당진시 농업정책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위험한 사람들이고 우리 조합장들 진짜 한심한 분들이다. 왜? 이분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표를 받아서 농촌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주권 확보를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왔는데 어떤 가치 철학에 의해서 지금 당진시 농업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 안 했냐 이거죠. 이건 진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설명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급식 아까 공급하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어떤 건지 영양사들 이쪽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게 있다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시에서 그 대기업 쪽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좀 소리 좀 키워요. 목소리 좀. 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함에 있어 그 건물이 뭐가 필요하고 토지인지 땅의 그 지분은 어느 정도를 매입을 해야 되며 건물은 어느 정도의 창고만 있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에다 얘기했더니 대기업에서는 지금 시에서 학교 급식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창고 하나 넓은 창고 지금 학교 급식 당진 학교 급식 센터보다 2배 넓은 창고를 구해봐야 학교 급식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창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른다. 실어 나르는 순간 불법이다. 차 시동 켜고 매연 나오는데 그 매연 나오는 물건을 거기 밑에다 놓고 어떻게 실냐. 키는 순간 불법이다. 시설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그거를 시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에다가 이제 그러면 대기업에서 우리랑 같이 손잡고 시에서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시에서 하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왜 할 수가 없냐. 기본 센터가 타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1, 2년의 필터링을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어도 3달 동안은 계속 돌려본 다음에
급식 대란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1월달 다 가서 2월달 한 달 만에 그거를 대기업 보고 다 해내라? 우리 대기업은 손 대는 순간 당진 10억 1년 해봐야 10억 15억 그거도 판다고 대기업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손댔다가 크게 오히려 대기업이 여기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대부분 대기업에서 답변을 한 거지. 예, 예. 그렇게 시에서 요청하니까. 예,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니까 대기업에서 했던 얘기는 그러면 대기업을 빼고 일반 개인 사업자들 얼마 줄지도 모르는 개인 사업자들을 시에서 이제 데리고 하면은 충분히 그건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개인의 이득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 예, 측면에 이익적 선담할 측면으로 것이다. 따라가면은 가능하다. 시설이고 뭐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뭐 학교 급식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득이 되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답변할 있다. 거다. 그렇게 답변했대. 그렇겠죠. 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요, 박 부장님. 만약에 당진시에서 입찰을 붙이잖아요. 만약에 1000명, 2000명이 거기에 입찰에 참가하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 사람은 넌센스예요. 너무 진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 공무원들이 1년간 와서 상주했다고 그랬는데 5명이 그분들이 정말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올바른 사명감이 있었다고 하면 박 부장님처럼만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패턴으로 일이 돌아가는지 봤으면 이런 문제 안 납니다. 공무원스럽기 때문에 저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장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을 것이다. 왜? 지금 산지에서 물건이 와서 저장고에 들어오죠. 양파도 그냥 갖다 저장하면 안 돼요. 가을에 봄에 들어오면 햇빛에 짱짱 말려 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단단하게 말려서 적재를 했다가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면 그거를 일정량 갖다가니 세척 만약에 오늘 10톤이 들어왔다. 10톤을 하려면은 한 2.5톤, 13톤을 갖다 까야 돼요. 로스가 나오니까. 그거를 까서 어떤 학교는 2kg, 어떤 학교는 3kg, 어떤 학교는 뭐 5kg. 다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급식은 단독 배송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을 싣는 차가 있으면 법으로는요. 생선하고 정육도 같이 혼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허용해 주느냐? 고기는 A라는 그 PP 박스에 넣고 수산물은 B라는 PP 박스에 넣고 농산물은 또 C라는 박스에 넣어서 구분 적재를 해야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의 냉탑 차량에 온도 결과지까지 줘야 돼요. 그 차를 그리고 학교 급식 외에는 아무것도 못 시켜야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다 매뉴얼을. 그잖아. 이거 내가 세팅한 사람인지 모르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낮에 보면 밖에 탑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게 다 그게 급식차 20대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쓰고 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급식이 그럼 배송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86개 학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당일 배송해야 돼. 당일 배송. 당일 배송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6시, 새벽 6시부터면 저녁이면 깜깜하죠. 저녁에 다, 그러니까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6시에 나와서 이제 학교 A라는 학교, 차가 20대밖에 안 되니까 86개 학교를 도를 나가면 차 한 대가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많게는 3시간, 적게는 2시간 정도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것도 학교 급식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일 배송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왜 그럼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느냐? 요즘 예를 들어서 환절기가 되면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집단급식을 하면서 거기서 교차 오염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거를 역학조사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학교 급식 자체가 농산물 우리가 파는 건 쌀 포함해서 40억인데 쌀 빼고 나면 17, 8억밖에 안 된다니까. 원예 농산물. 그 원예 농산물 당진에서 다 생산되는 파프리카니 뭐 버섯이니 이런 거는
절대 다수 부족해서 우리도 대전이나 다른 충남 관내 농산물 된 거를 우리도 다시 받아오야 돼. 우리가 받아오는 양만큼 또 다른 물건을 걸로 또 팔고 이런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의 상도 이런 거를 봤다면 저런 무식한 말씀 안 해요. 진짜 저 사람들 너무 이거를 왜 이런 발생을 해요? 농업인들이 그동안 고령화되고 분야화되고 자기들 일을 한 번도 주장해보지 못해서 그분들만 상대를 해서 거짓말을 해왔는데 여기는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벌써 8년이라는 시간만큼 여기들은 다 현장에서 뛰는 필드에서 뛰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조합장님들도 한 번도 이거를 안 본 거예요. 시장도 야 니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게 뭔데 하고 와서 이거를 일주일은 그만두고 한 사이클만 제대로 돌아보고 이런 대화만 했다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 지금 시에서 직영화해가지고 과연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학교 급식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되나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못 팔아준다는 건 아주 완전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진시 관내 학교로 가는 양파 3,000톤 주문한 거 중에 100톤밖에 안 된다.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런데도 이거를 강행을 하겠다? 우리 시의원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 답답하다. 제가 왜 이 시간 여기 와서 이거 유통센터 만들 때 기조할 때 제가 이 대표보다 내가 TF팀으로 먼저 와서 있었고 우리 농협에서 학교급식을 내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을 했는데 그때 8개 학교를 내가 급식을 했던 거를 급식지원센터 만들 때 내가 TF팀으로 와서 열로 다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모르면 나도 어떻게 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직원들한테 내가 한 번도 물어본 거 없어요. 나는. 내 지금까지 이 대표고 역사적인 이 모든 거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여구를 쓴다면 이게 설득력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팩트예요 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네. 아까 배송은 이제 50명, 100명인 학교들 이하인 학교들은 공동급식을 하는 한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급식해서 한 학교로 급식을 배식하는 거라서 사실은 82개 학교 다 다니는 건 아니고 한 46개, 42개 코스로는 20코스 20코스고 급식소 자체는 3개, 4개 정도. 작은 데는 4개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급식소가 46개. 예. 아 배송하는 데는 네. 많이 이제 그것도 합리화 시켜줬네. 처음에 할 때는 그랬었지. 예, 처음에 옛날에 미터급식 많아가지고 남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군데였는데 지금은 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애들이 적잖아요. 거기에는 저기 급식 원재료 저기 주문하는 게 10만 원도 안 돼. 애들도 적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총합초등학교에다 갖다 주고 거기서 음식 조리를 다 해서 음식을 배달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89개 학교 중에 46개로 압축을 해서 차량 20대로 배송을 한다. 일반 급식이죠. 그러면 그 두 개 학교는 메뉴가 같겠네. 같죠.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 복수 학교가 많이 있겠죠. 작은 데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죠. 더 낫죠. 지금 농산물, 축산물의 지역 농축산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때 하고 아까 나한테 존수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우리가 할 때 하고 시가 지금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하는 거하고 지역 농축산물을 쓰는 거가 현실적으로 지금 유불리를 한번 아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닭고기 당진은 지금 친환경 닭고기를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닭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 굳이 안 해도 되고 입찰로 하면 뭐 품질 따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가격으로밖에 제지가 안 되는 거다.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로 제가 예전에 그 업무를 볼 때 그 지금 현재 있는 거래처는 아니고 끊어진 거래처인데 그 업체에서 공교롭게 이제 매입가가 공개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나타났던 게 입찰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매입가 저희한테 보내는 그 매출가가 생각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수백 프로의 마진을 붙여서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당시까지도 입찰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그 당시에 뭐 대리점을 직거래를 하면서 매입가와 거기 마진을 붙여서 매출가가 나가는 게 뭐 가격 조정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홍보가, 그 말도 안 되는 홍보가, 이게 1,000원짜리인데 10,000원 해놓고 8,000원으로 그 홍보가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오 좋다. 매입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급식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저희 하는 것처럼 매입가 공개돼서 나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정상 마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업체 제가 통화했던 그 직원은 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영업 비밀이 천안도 지금 네. 지금 얘기한 그 가격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만일에 지금 양파를 납품한 농가가 5농가 있어. 근데 납품하고 싶은 농가도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어느 영농조합 법인이든지 어느 또 유통 단계를 유통업체를 거쳐야만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거쳐도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유통센터와 급식센터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오버되는 물량이 중복돼서 납품을 하겠다 해도 우린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는 이렇게 유통센터 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 급식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야. 수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누구는 이 영농조합법인 5군데에서 납품하겠다. 똑같이 제의를 들어왔을 때 그래 A라는 영농조합법인 납품을 해라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누구한테 줄 거냐 그게. 입찰을 응찰을 하면 공정하게. 물량이 오버될 경우에. 네. 그리고 박 부장님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조공법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비영리단체고 생산자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가장 담보돼 있잖아요. 비영리 조직이. 그런데 입찰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여기 조공법인도 학교급식에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 그리고 시에서 입찰을 하라고 한다는데 자 우정균이라는 계약직을 채웠던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 공무원으로 계약직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입찰을 한다고 하면 이 룰을 입찰을 해요. 누가 입찰에 참여하겠냐는 거니까요. 롯데마트, 당진농협마트, 당진축협마트, 뭐 M마트, 총학농협마트에서 입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입찰을 응찰을 할 때 이게 원가가 500원이면 500원에 주진 않을 거다 이거예요. 물류비도 있고 이거 배송비도 있고 뭐 마진도 있어야 되니까 550원 내도 600원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게. 그죠? 그렇게 성립이 되는데 누가 지경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또 배송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한 단계 오히려 또 더 거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본사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보다 당연히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직영이라고 주장하는 이 직영의 미명하에 행정이 주장하는 그 사업 방식을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입찰을 하면은 뭔가 다 그런데 지금 익히 우리가 그 단계보다 자 이미 그 단계를 거쳐서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단계로 해왔다 이거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얼마인지 여기 각 농협이나 일반 슈퍼 이런 데 마진율이 얼마냐 평균 15%. 여기 10%면 비싼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네. 어디를 가도 공공연히 15%예요. 15%가 나와야 거기 인건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뭐 로스 나는 거, 카드 수수료 다 주고
해서 해봐야 대형마트 하나 지려면 수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 감가상각 4년 해야 되고 가구 짓기는 건물은 40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예? 100억이 들어갔으면 40년간 100억을 적립을 해야 되고, 거기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한 거는 4년간 해야 돼요. 40억이 들어갔으면 1년에 10억씩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15%를 안 받고는 장사를 못해. 그러면 일반하고 농협 조직이나 이런 데가 틀리는 게 뭐냐? 일반 유통하는 사람들은 덤핑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 굳어놨는데 정리 물건 갖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받아서 또 싸게 팔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농협이라는 조직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세원 자료가 투명하게 공급되는 그 절차 외에는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는, 어디가 더 공정하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참 그래서 그날도 시장님은 계속 공공성 문제를 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민호한테 그런 거예요. 농협이 공공성이 없다는데 당신이 공공성이 없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줘라. 빨리 지금까지 답변 못 하더라고요. 공정성? 어떤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냐? 신뢰성? 아니 모든 자료 다 우리가 다 오픈하겠다는데 회계 자료 다 전산까지 오픈해 준다는데 그거를 안 믿는 당신들이 문제냐? 우리가 문제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박 부장님 들어보시면 이거 조공법인이나 농협의 공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의 정책의 공공성이 없다. 이죠? 네. 거기가 결국은 혁신의 대상이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가 이제 내일 조합장들 모이는데 통상적으로 총회는 며칠 전에 공고를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서 그 공고 내용에 무슨 안건을 상정해 한다라고 하는 게 돼야 성립이 되죠. 법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절차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못 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다 그걸 파행을 해온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농협이 여기 조공법인은 지금 박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야 조공법인 저기 총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최하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료는 일주일 전에 도달이 돼야 돼요. 일주일 전에 발송을 해야 돼요. 소인이 찍혀야 돼요. 그럼 법적 규정이 엄격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편법 파행적으로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밀실에서. 진짜 농업인들을 위하고 여기 있는 조직을 이 사람들을 위하고 시의하고 같이 올바른 합리적 대화를 한다고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충분히 도의를 하고 시하고 교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라. 응?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회의만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나? 원래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총회 자체가 여기 정관에 나와 있고요. 정관에 정확하게 7일 전에 그렇지. 문서로 우리랑 통보를 똑같을 하게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문서로 통보한 안건만 회의를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원인 무효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 내용을 가지고 워딩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일 의결하는 거 다 부셔라. 저기 특히나 대표이사 해임 안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대표이사한테 그리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충분한 해임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당위론이 있어야 되고 해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줘야 맞는 거예요. 조합원을 제명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대표이사 경질을 하는데 지금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일 총회 때 조합장님들한테 요목조목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무슨 잘못으로 해임안건을 상정을 했는지, 왜 해임을 하려고 했는지. 처음에는 그거를 먼저 묻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 뭐 오타가 많이 있는데 분배도 안 맞고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고치셔야 되고 보면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다음 문제는 안 넣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위에 부분만 가지고 잘 정리를 해라. 문맥을 다듬어라. 밑에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추후에 대화할 논의지 요 내용만 잘 문맥을 정리해서 A5용기 크게 하나로 해서 다 들려라. 얘기해요.
좀 강력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성립이 안 되니까 회의 자체가 그런 것도 넣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거 뭐 대표이사 이런 문제보다 총회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이 맞느냐. 그래서 그걸 절차를 지키도록 해서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효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법과 정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될 이 농협 이 예? 법정관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합장 이 의결은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해도 우리가 원인적으로 소송할 것이다. 조합장들 앞으로 이거 잘 지켜주십시오. 이 단호하게 하라고. 우리 정관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거 다 인쇄해서 가려고.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 그걸로. 법대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박 부장님 때문에 이게 세상에 말이에요. 내가 10걸음 100걸음 가는 게 중요하잖아. 10사람이 한 걸음 가야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내가 그러잖아. 개인적으로 막 누구 회의하고 야 너는 내가 그거에 넘어가는 순간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나 신분은 보장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하고는 청침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저기 3.1운동 100주년을 해가지고 올해 100주년 되는데 봐봐. 그 당시에 33인 중에도 네? 그 기조해놓고서 나중에 변절한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역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처신을 잘 하셔야 돼. 나 혼자 살려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을 각오로 가면 사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는 맨투맨으로 회의가 들어올 때 그거를 다 물리쳐서 여기 뭐 40몇 명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살고 뭐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 조직을 살릴 수 있고 맨투맨으로 회의할 때 아이 눈치 봐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옮겨 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공성, 투명성을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까지 한 주체자인 시청은 과연 이제 공공성, 투명성이 있어서 밀실 행정을 일삼는 건지. 그렇지. 그렇게 자꾸 문제지. 그건 이제 시에다가 할 얘기고. 네. 센터 운영에 관해서 센터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전혀 배제를 해놓고 뒤쪽에 빼놓고 그 테이블에는 관여도 뭐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제3자로 이제 대표성을 두고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냥 칸막이를 쳐놓고 못 보게 자기들끼리만 이건 처리하겠다. 이 공공성, 투명성이 없는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그거를 주관하는 조합장들 실명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세요. 응? 왜 이해관계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제쳐보고 조합장님들이 지금 급식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와서 보신 분 있으면 자신있게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하라니까. 그래야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일은 이게 가지 말고 자꾸 지배하게 해서 내일 우리 토론할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를 가라고. 시는 나중에 가라고. 지금 우리 박 부장님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KBS 어제 보도된 것도 보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보도는 안 했더만. 그렇게 하니까 조합장님들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실로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 증명이 있잖아요. 이게 이분 대표이사지 센터장은 아니에요. 그 시에서 얘기하는 센터장은 뭔지를 모르겠어.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다시 뭔가 학교급식 지원 센터의 장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꾸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불명확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거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내일 그 조합장들 회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잖아요. 조항에 법조항에 안 맞으니까 그 자체를 무산시키고 다시 회의 소집 공고를 절차대로 하고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가 할도리를 하고 또 시에다가 열고 갈 거 하고 뭐 시장이라도 개인 면담을 한다든가 여기서 그래서 시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차를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요 남은 문제 여기에 딸린 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남은 일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가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시의 어떤 일방적인 통보와 결정, 이 공권력의 행포 때문에 사실은 그 불의에 맞서서 저희가 이제 똘똘 뭉쳐서 그 불의에 대항을 해와서 어느 정도는 이제 협상력을 갖추게 됐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내부 조직에서 지금 몇몇 조합들이 또 자충질환 어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 싸우고 10년 동안 밤새가며 일하고 새벽잠 설쳐가며 단 한 건의 급식 사고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로서 현재로서도 유통센터와 급식센터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노력했던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불의와 대항해서 이런 공권력 행포에 대항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이 노력을 어느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농협중앙이 그리고 당진시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조합장님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야합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제 방어를 해나가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최대한 그래도 협상의 루트는 열어놓고 윈윈의 길을 최대한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조국 강토를 유린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조국으로 귀국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는 이 요구를 우리 이 위대한 영웅께서 내 강토를 다 유린하고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응징을 하겠다는 마음과 가짐으로 이렇게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막 거칠게 한 거 편집하는 것이죠. 네. 네, 흥분하면 막 거칠게 얘기해가지고.